네,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살펴볼 이슈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금품 수수 혐의로 추가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 혐의를 추가해서 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15년에 부산의 한 건설업체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 조 씨가 당시에 금융권에 높은 사람을 안다면서 부산의 한 건설업체에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예. 이와 관련한 고소장을 지난주에 접수를 했고요. 검찰이 실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당시에 이 건설업체는 조 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실제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조 씨의 지인 등 복수의 주변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보강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고 네. 관련 혐의를 추가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웅동학원 채용 비리라든지 또 횡령 등의 이 혐의 때문에 기소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도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몸이 아파서였던 네. 걸로 알고 있고요. 건강 상태 예컨대 지금 6일에 상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달 초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받았는데요. 하반신 마비가 와서 결국에는 목뼈 부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경피적 경막 외광 신경 성형술이라는 걸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 네네. 지난번에 이제 수사를 받을 때도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서 네. 그런 이제 건강 상태 때문에 구속을 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 같은 경우는 병원에 다시 재입원한 상태인데요.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목뼈 쪽에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운전해서 했는데 왼쪽 다리부터 이제 마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왼쪽 다리에서 이제 오른쪽 다리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내가 운전을 못하겠어가지고 이제 목 척추 부분이 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극을 한번 하면 마비가 옵니다. 마비가 와버리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신 마비가 오기 때문에. 네. 들으신 것처럼 조모 씨는 건강 상태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건강 상태를 검찰에서 동시간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조 씨의 의무 기록 열람 동의를 요청을 했고 또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검찰은 실시간으로 조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실시간으로 조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조 씨 측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술과 진료 내역을 어차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 씨 쪽 입장에서는 수사에 협조해 준다는 의미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해 준다는 의미로 수사기록 열람 복사에 대해서 동의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 그 이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도 건강이 상당히 고려가 됐었는데 그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 하더라도 혐의를 추가해서 영장을 재청구한다 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주요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만 건강도 하나의 사유가 되었었죠. 네네. 그래서 검찰이 실시간으로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구속영장 시점 자체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더 고민하는 것은 건강 상태보다도 혐의 사실 입증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임 수재와 관련해서는 공범 2명이 이미 전달자 2명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허위소송과 관련된 특경가법 배임과 관련된 혐의를 추가로 보강을 하고 이번에 고소장이 접수됐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이 혐의가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알선 수재를 했던 그 혐의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장래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경우에는 권고 형량이 징역 2년에서 3년 이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혐의만 입증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혐의는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 씨 측도 채권 채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건강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조율하는 사유로만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뭐 명재관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했었던 그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허위 소송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조사도 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충분히 보강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과 관련된 것인데 그 네. 허위 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범죄로 특정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수사했던 그 자료 외에도 참고인 수사들을 통해서 그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부 관련자들의 조사를 통해 일부 혐의를 더 보강하는 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고 거기에 예. 지난주에 고소됐던 사건까지 또 더해가면서 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차차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물증을 좀 쌓아가면서 구속영장을 언제 재청구할 것인가 이걸 이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쯤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쎄요. 주는 힘들. 네, 이번 주는 힘들고 뭐 예. 시중에는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네. 아닐까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 보니까 네. 역시 이제 회복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아마 영장 청구의 시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한 번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 측으로서도 영장을 다시 보강해서 다시 또 다른 혐의를 추가해서 내놓는다는 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더 단단히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보강할 것으로 보이고 예. 특히 한 번 영장 기각됐던 경우에는 그 사유 그대로 영장 재청구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예, 예. 기존의 혐의의 증거를 보강하는 것과 더해서 최초에 영장 청구를 할 때는 혐의가 의심스럽지만 굳이 넣지 않았던 범죄 혐의까지도 같이 추가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이번 사안에도 지난주 고소된 사안을 충분히 영장 청구 범죄 혐의 사실로 넣기 위해서 보강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지금 부인을 두 번째 구치소를 찾아가서 면회를 했다고 해요. 네, 뭐 24일 날 이제 아드님과 함께 면회를 한번 했었고요. 네네. 오전 10시 50분쯤. 그리고는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오전 9시에도 지금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를 가서 이제 면회를 했고요. 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접견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도 결국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부부 간에 뭐 상당 부분 이제 공모관계 여부에 대한 혐의를 뭐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지금 접견 금지 신청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서 지금 면회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기 때문에 접견 금지 신청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는 했지만은 글쎄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 조국 전 장관을 지금 현재는 뭐 피고발인 신분이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사실 충분히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서 법원에 접견금지 신청을 할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엿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접견을 제한한다고 해서 특별히 증거를 인멸해서 그 수사 과정에 지장을 받을 수준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정 교수든 또 관련된 조국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입증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의 한 방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지금 보면은 그럼 검찰로서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또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또 시기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 청구가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 범죄 혐의 전체의 주도자가 조국 장관이라고 파악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어쨌든 이 사건 전체에 관련이 돼 있고 네. 관련자로서 주체가 되는 사람 내지는 선결 문제로서 이 사람의 혐의가 먼저 입증이 돼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처 그리고 동생에 대한 수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선결 문제로서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 소환을 하고 피의자로서 조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 때 조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주범의 정범과 주범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영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기각이 되면서 다시 또 문제가 또 커진 것 같습니다.